멋있다. 그걸 왜? 또 왜? 왜 보냐고 너는. 원래 옥션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섹시하게. 그럼요. 오케이, 좋아. 보일랑 말랑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섹시하게. 아, 이건 너무했잖아. 아, 바지예요. 바지입니다. 안 해보셨네. 이건 너무 아, 나 참 정말. 들어간다고 그래. 그래도 저희. 자, 오케이. 저건. 야 팬티가 제가 어떻게 정장 셰프를 지르지? 자, 그렇지. 그렇지. 좋아. 이건 뭐예요? 조금 전 건 뭐예요? 아직. 나한테 나를 허락하긴 아직 이르다는 이거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모르시네. 이게 모르시네. 남자를 이게 모르시네. 그거예요? 그거 아. 아직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나조차도 나를 아프다 얘 아프다 지금. 코만 나온 거 봐. 코만 나온 거. 욕심이. 그렇지. 그렇지. 다시 때. 나물파리 충령 개십장 똥구릉내도 얼어붙을 것 같은 겨울밤 광물풍 중령은 포항터미널 앞 KBS 방송국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아 일과 시간 내내 뜯었던 나물을 팔고 있었다. 아이고 언니 언니 여기 와봐. 아이 고사리 들어가 고사리. 야 한 바구니 내가 3,000원만 받을게 3,000원. 그러나 광말풍 중령의 장사는 영 벌이가 좋지 못하였으니 바로 근처에 홈플러스가 있는데 어느 누가 팔각모를 쓴 군인이 파는 나물을 사준단 말인가. 국가공무원의 겸직급지 위반 및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었다. 그러나 광말풍 중령은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포항 시내를 돌아다니며 나물을 팔아야 했다. 그동안 한 달치가 밀린 행정만 월세 45만원, 보증금 500만원은 해병 콜센터에 의하여 김바위가 되었다. 아무튼 월세 45만원을 내지 않으면 광말풍 중령은 개원 자리에서도 쫓겨나 똥휴지 비유개관으로 보직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화장실에서 비운 똥휴지는
해병짜장 성분을 검출한 후 식탁 냅킨으로 되도록 되어 있었다. 광말풍 중령은 순검시간이 되도록 포항시대를 돌아다녔지만 고3 무리에게 담배 4갑을 사다주고 받은 돈 2,000원을 제외하고는 돈을 벌 수가 없었다. 개십장 똥구름내도 얼어붙을 것 같은 겨울밤의 찬바람은 도구 해변에 찬 바닷물이 방불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말풍 중령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너무나도 허기가 져 있었으니, 아니 정확히는 그 역시 해병이었기 때문에 해병 푸드가 제공되었으나, 아이씨, 야, 이 자식들아, 내가 막알고 그 새끼한테 하극상당해가지고 강등됐다 하지만 이런 건 못 먹는다 이 자식, 족가는 소리 하지마 이 새끼들아 라고 말하면서 주기장을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먹은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한참을 걷던 광말풍 총령은 담배 한 대 생각이 간절해 자신의 주머니를 기압차게 뒤졌지만 그 안엔 빈 담배 광만이 만져질 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고딩들의 담배는 사주더라도 자신의 담배를 살 수가 없었다. 결국 광말풍 중령은 바쌍당 알라붙은 비름나무를 뜯어 담배처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나물이 밝게 타오르자 불빛 속에서는 풍출남자 고등학교 교문에 걸린 경 74기 광말풍 해군 상원학교 합격 축이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과 함께 해군 상원학교 정복을 입은 생도 한 사람이 나타났다. 저것은 바로 입학식을 할 때의 자신이 아니었던가. 광말풍 중령은 허공에 비친 자신에게 안돼 제발 해병대 가지 말고 기관 직별 가라고 젠장 라고 소리쳤지만 나물이 다 타들어가면서 그 모습은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광말풍 중령은 다시 나물 하나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이번에는 준장이 된 동기 함춘식 제독이 전당장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나물 하나를 더 태우자 이번에는 자신의 제네시스가 보였다. 상심에 젖은 광말풍 중령의 귓전에 비행기 소리와 포항 대시5도 짜세 특별시청 민방위과에서 울리는 공습경보가 들려왔다. 포항시가 모종의 이유로 해병 특성화 도시 포항 대시5도 짜세 특별시로 개편되면서 비행기가 뜨면 무조건적으로 사이렌이 울리게 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자신 역시도 해군 사관학교를 나와 해병대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해병도가 몸에 배었기 때문에 광말풍 중령은 그 자리에 엎드려 비행기를 피했으나 곧 이어 고개를 들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방향을 살펴보았다. 아니 잠깐만, 전투기가 뜨면은 저거 보통 대구 쪽에서 날아왔다는 뜻인데 저게 무슨 일이지? 광말풍 중령은 알 수는 없었지만 일단 나물 하나를 더 입에 물고 불 붙이기로 하였다. 다시 환하게 불꽃이 일어났다. 어둠 속을 지우고 나타난 불빛 속에서는 아내 김연희와 그의 딸 은정이가 웃으면서 광말풍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은정아, 어디가? 씨발, 잠깐만, 나도 같이 가. 광말풍은 아예 비닐봉지째로 불 붙여버렸다. 불꽃이 그렇게 크고 환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 포항 대시5도 짜세 특별시에는 시 전체를 태워버릴 만큼 큰 불이 일어났다. 이것이 광말풍 중령인 나물에서 일어나는 불이 옮겨 붙은 것인지, 아니면 광말풍 중령의 대대장 시절 당번병이었던 무모칠 해병이 그의 그런 아트한 모습을 보고 그가 해병 장난을 치고 싶다는 것으로 착각해 그를 도와준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끝!
대충 알았다. 너희들의 레벨. 시스에서 전역하고 싶어졌다. 달디단 해병 젤리의 추억이여. 때는 지금처럼 흘러빠진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이었다. 섬에서 근무하는 나는 단 것이 너무나도 땡겨가지고 EX를 가게 되었다. 아 불싸! 얼마 전 기상악화로 배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BX에는 감리품이 다 떨어져 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한참 지무레하고 있었는데 리보 해병님이 곰처럼 달려와 거대한 손바닥으로 따귀를 먹이셨다. 따귀를 맞고 쓰러진 나는 거대한 풍채의 소유자인 리보 해병님을 올려다보았다. 구미야틱 해리보 해병님은 아버지가 한국인이시고 어머니가 독일인이라고 하셨다. 하지만 아버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독일 시민권자이면서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병대에 지원을 하셨다고 전해주셨다. 아싸이!
감리품이 없다고 지문에 있는 것인가? 이병 박랑가치 죄송한데 단 것이 너무 땡겨서 그만. 이해한다 아세이. 하지만 해병은 함부로 침울한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 나이 감리품이 먹고 싶다면 따라와라 아세이. 알겠습니다. 나는 잔뜩 기회를 머금고 따라갔다. 해리보 해병님께서 과연 무엇을 주실까? 해병 손파이, 해병 예스, 해병 파이, 아니면 해병 통통? 그리고 해리보 해병님의 생활관에 들어갔다. 아세이 전우의 자세.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전우의 자세를 취했다. 새끼. Achtung! 하시더니 감리품은커녕 갑자기 나의 전우의 구멍에 해리보 해병님의 독일 전차와 같은 포진을 사정없이 쑤셔 넣으셨다. 짠홀! 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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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칠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독일의 판처 탱크와 같은 기세로 허리를 흔드시더니 나의 해병 복숭아 위에 엄청난 양의 올챙이 크림을 쏟아내셨다. 전후의 도중 해병의 올챙이 크림은 밖으로 싸는 길은 금질턱 하면서 의아해하고 생각하던 찰나 갑자기 해리보 해병님이 그의 금과 같은 손바닥으로 내 해병 복숭아를 사정없이 때리셨다. 너무나도 아팠지만 선임이 하는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 생각하여 악으로 깡으로 버텼다. 잘 참아냈다 아세이. 너는 왜 올챙이 크림을 내가 밖으로 뿌렸는지 의문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그것은 마치 사회에서 먹던 하리보 젤리와 비슷한 모양의 배꼽 모양 젤리였다. 이 젤리는 나의 올챙이 크림과 너의 땀이 너의 복숭아의 탄력을 기구 삼아 만든 젤리다. 너와 나의 전우의 결실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해병 젤리는 어느 젤리보다도 달콤한 터. 먹는 것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지를 여쭈어봐도 괜찮겠습니까? Jawohl. 스키로. 그 해병 젤리의 맛은 아주 쫄깃쫄깃하고 지금까지 먹어본 어느 젤리보다도 달콤 짭조름하였다. 짭조름한 맛이 달콤함을 더 살려준다고 하였던가. 마치 사회에서 유행하는 단짠단짠의 조합과도 같았다. 해리보 해병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평소에는 성난 곰처럼 무서운 해리보 해병님이 이때만큼은 푸근한 곰돌이 푸와 같은 인상으로 나를 격려하셨다. 아세이. 해병 생활이 쓰고 힘들 때는 나를 찾도록 내가 너의 감리품이 되어주겠다. 나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쏟아내었고 이를 해리보 해병님은 낼름낼름 핥아주셨다. 아직도 이맘때가 되면 생각이 난다. 그때 그 달콤 짭조름했던 해병 젤리의 추억이요.
유세 가삼. 당신은 겨울바람이 부는 밤바다를 본 적이 있는가? 가로등 하나 없이 개날픈 초승달에 의지해 밤바닷가에 서본 적이 있는가? 어디선가 불어온 겨울바람 소리, 박자를 조금씩 바꾸며 귓전을 때리는 파도 소리, 이 땅은 들리는 이런 모를 새들 소리. 10년 전 겨울바다, 눈앞에 펼쳐진 이런 모를 자갈반, 새벽 2시의 초소. 서로 다른 소리들이 어두운 수평선과 뒤섞이자 어느덧 의식이 몽롱해지기 시작하였다. 졸리냐? 팔뚝이 웬만한 사람의 종아리보다 굵은 박철군 해병님의 낮고 울리는 목소리가 어둠을 가로질렀다. 아닙니다. 가슴팍 계급장이 새겨진 검은 한 줄만큼이나 절박해진 내 목소리. 소총을 움켜쥔 방향 장갑이 파르르 떨렸다. 아까 맞은 데는 괜찮나? 점호 후 이어진 선임들의 몽둥이질로 엉덩이엔 시퍼런 멍이 가득했지만 나는 내색할 수가 없었다. 괜찮습니다. 괜찮긴 새끼야. 정적을 깬 건 타닥거리는 라이터 소리였다. 담배 두 가지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인 채 박 해병님께서 담배 한 가지를 넘겼다. 피워라. 괜찮습니다. 피워. 푸르스름한 담배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불이 반쯤 다 들어갔을까? 박 해병님은 다시 입을 열었다. 아까 선임들이 널 왜 때렸다고 생각하나? 제가 아직 실무에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제가 기압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니다. 다시 침묵이 이어졌다. 급한 고민 끝에 다시 말을 이어가려는 찰나 박 해병님이 입을 열었다. 서라. 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부한 표현이지만 다 널 사랑하기 때문이다. 박철군 해병님의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있었다. 내리는 선임도 욕하는 선임도 결국 다 널 사랑하기 때문이다. 해병대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나? 전회입니다. 맞다. 아세이든 병장이든 해병의 모든 행동은 전회에서 나온다. 너에게 욕을 하는 것, 때리는 것도 모두 전회라는 뜻이다.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부는 겨울밤이었지만 초소는 점점 더 더워지고 있었다. 아니, 그 순간 내 눈시울 만큼은 대대장실의 난로보다도 뜨거웠다. 박철군 해병님의 손가락이 내 볼을 쓸어내리며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그 눈물을 쭉 빨아먹었다. 지난 전에 앞으로 이 눈물을 기억해라. 나는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눈을 들어 박철군 해병님과 눈을 맞추었다. 한참 말없이 쳐다보던 박철군 해병님은 갑작스레 고개를 숙여 내 입에 당신의 혀를 집어넣었다. 아니, 이게 무슨 급전개. 우리는 서로의 전회를 끊임없이 탐닉하며 흡수했다.
상처를 보여주고 전우회가 사귄 영국의 훈장 말이다. 박철구 해병님의 숨을 헛떡거리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황급히 단티를 풀고 바지를 벗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박철구 해병님이 잘 볼 수 있도록 내 엉덩이를 뒤로 지켜 세웠다. 둔덕을 쓰다듬는 박철구 해병님의 손길을 뜨거웠다. 훌륭한 처들이다. 우리는 모두 해병대다. 시퍼렇게 멍이든 맨살 위로 겨울바람이 핥히며 지나갔다. 춥겠군. 전우회로 다시 태워야겠어. 그 순간 박철구 해병님은 바지를 벗어 자신의 몽둥이를 꺼냈다. 해병님의 파동만한 몽둥이. 순간적으로 치솟은 전우회에 다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몽둥이의 굵기가 두려웠지만 마음을 다잡고 두 손으로 양둔덕을 벌려 전우회를 주입할 준비를 하였다. 무슨 준비를 하는 거냐 이 자식아.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 그리고 이름 모를 새소리 사이로 전우회가 만들어져가는 거친 박자와 소리가 끼어들기 시작하였다. 싸워서 이기고 지면은 죽어라. 헤이 빠 빠리 빠 헤이 빠 빠리 빠. 싸가 소리와 맞춰 내 허리는 기억과 감탄 전우의 모든 것이 뒤엉켜 요동치기 시작하였다. 박 해병님의 리드는 점점 더 빨라지고 우리의 전우에는 이었고 거대한 파도 소리마저 삼킬 듯하였다. 브라보 브라보 해병대. 겨울바람이 부는 밤바다를 본 적이 있는가? 만약 당신 곁에 진정한 저주를 지닌 사나이가 없었다면 당신은 아직 밤바다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것이다. 아직도 바다를 보며 담배를 피울 때면 생각이 난다. 그날 초소에 묻어둔 나와 진짜 해병의 뜨거운 이야기가. 끝! 우당탕탕 요절복통 황룡의 전우회 나누기. 때는 박철군 해병님이 흘러빠진 시통덕 해별 반으로 접어버린 평범한 돈요일. 다른 해병들이 전우회를 마치고 신생아처럼 엄지손가락을 빨면서 세근세근 뒹굴 동안 박철군 해병님께서는 기압스럽게 부대 안을 순찰 중이셨다. 해병 짜장 보관소 화장실을 지나는 순간 박철군 해병님은 두 귀를 의심하셨습니다. 이 소리는 이럴 수가. 이 소리는 분명 셀프 전우의 소리였다. 셀프 전우회란 사랑하는 동기와 전우회를 나누지 않고 귀하디 귀한 올챙이 크림을 허공에 날리는 찐빠 중의 찐빠 행위. 스스로 전회를 행하는 소리와 얼음빛이 섞인 나는 숨소리가 짜장 보관소 3사로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주 가끔 갓천이 와서 싸제끼를 벗어나지 못한 아세이들이 몰래 숨어서 셀프 전회라는 흘러빠진 행위를 하곤 하였으니 이는 신속하게 정신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 박철군 해병님께서는 신속하게 달려와 3사로의 문짝을 뜯어내셨고 아니나 다를까 기열 중에 기열 황룡이 변기에 앉아 셀프 전회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새끼 기열! 그 순간 박철군 해병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황룡의 손에 어떤 계집이 실로라기만 걸치고 천박한 자세를 취한 여간 흘러빠진 싸제 접지가 놓인 것이 아니겠는가. 감히 흘러빠진 계집한테 욕정을 품다니.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알스러운 나머지 박철군 해병님은 순간 정신을 잃어버릴 뻔하였으나 기압력으로 제정신을 간신히 붙잡으셨다. 새끼 이딴 거나 보다니 기열! 야, 이 새끼야! 그거 얼마나 힘들게 구해온 건데! 박철군 해병님은 잡지를 발기발기 찢어버리셨고
황룡은 종이 쪼가리를 움켜쥐며 울부짖었으니 가히 기열스러웠다. 박철군 해병님은 황룡을 그대로 변기에 쑤셔 넣으려는 찰나 잡지를 걷어내자 황룡의 포신이 눈에 들어왔고 황룡의 포신이 아직 가라앉지 못해 우뚝 솟아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박철군 해병 눈앞에는 너무나도 기압스럽고 아름답고 우람하고 커다란 포신이 서 있었다. 역시 기열이라고 하여도 황근출 해병님의 동기란 것이었나. 황룡은 박철군 해병이 자신의 포신을 바라보자 황급히 손으로 가려버렸다. 야이 뭘 쳐다봐 이 새끼야. 아이 어서 꺼져 이 족대 새끼야. 그렇게 삼서로의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를 때 황룡이 어디선가 구해온 몽키스펜으로 빵빵 해병 징정제를 머리에 투여하였고 새근새근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던 박철군 해병님이 다시금 눈을 뜨자 황룡은 이미 기열스럽게도 도망친 이유였다. 해병신께서는 어찌 기열 황룡에게 완벽한 포신을 하사하셨단 말인가. 박철군 해병님은 뭘 하든지 그 우뚝 솟은 포신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해병 짜장을 먹을 때도 전회를 낳을 때도 도무지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였으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나머지 박철군 해병님은 취침 시간에 황룡에게 드림워킹을 시기 전에 꿈속에서 전회를 하실 생각이었으나 기열 황룡이 꿈속에서 참새 69마리를 불어넣어 박철군 해병님의 드림워킹이 끊겨버렸다. 박철군 해병님의 비명소리로 단잠에서 깨어나신 황근출 해병님께서는 전회의 인연이 된 채 기둥에 묶인 박철군 해병님에게 전후 사정을 전해 듣고 생각에 빠지셨다. 그러고 보니 나도 황룡의 이열된 포신의 모습을 본 적이 없군. 좋다! 지금부터 마라톤 회의를 시작한다! 새벽 4시 반에 마라톤 회의가 시작되었고 모든 해병들은 황근출 해병님이 또 무슨 쓰잘데기 없는 일로 새벽에 입이 쫓집질을 하는 건지 너무나도 궁금해 잠을 못 이룰 지경이었다. 아세들! 지금부터 황룡의 포신을 이해할 방법을 모색한다! 모든 해병들이 포신을 맞대고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기열 중에 기열 황룡의 성적 취향을 알아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다. 이렇게도 인재가 없나? 황근출 해병님의 포신이 15도 정도로 위로 솟은 걸 보니 슬슬 화가 나신 모습. 이러다가는 황근출 해병님의 분노 5단계를 다시금 찍을 터. 분명 지가 대갈돌박 해병을 수육으로 만들고 아무도 입을 안 연다고 화를 내시는 모습이라니 여간 기압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안 연다고. 이병 10동작! 황룡 해병이 보던 잡지를 성체 곳곳에 붙이는 것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흘러빠진 개집년이 헐벗은 사진을 성체 곳곳에 붙인다니. 해병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혐짤 그 자체 아니던가. 기열씨 통떡 해병은 즉시 해병 시루떡이 되어 해병들의 입을 심심치 않게 해주었다. 상병 괴흥태! 저희가 기암년치게 정의를 나는 장면을 황룡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다면 자연스럽게 본인도 동참하고 싶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새끼 기합 좋다. 장 즉시 전후의 마라톤을 실시한다. 새벽 4시 반에 강제로 끌려와서 의자에 묶인 황룡은 눈앞에서 대신 전의 파티가 벌어지는 지옥과도 같은 광경을 목격하자 온몸으로 바둥바둥 기쁨의 춤사위를 벌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의 보시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황룡은 스스로 혀를 깨물고 한숨의 수육으로 스스로 변신해버려 결국 계획이 무산되고 만 것이었다. 해병들은 작전의 총책임자
괴흥대 해병의 시신을 둘러싸고 묵념하면서 회의를 이어나갔다. 상병 무무칠! 톤톤정 해병이 민간인 시절에 여장을 하던 취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톤톤정 해병이 여장으로 황룡을 유혹하는 작전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세키키야! 톤톤정 해병! 할 수 있나? 톤톤정 해병의 표정이 님김이 개수창 나서 배꼽에 낀 때보다 시커머진 것이 눈에 훤하였으나 하늘같은 선임의 명령은 절대적이라 마지못해 하기로 하셨다. 그리고 부활해서 내무반에 돌아온 황룡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할 리만큼 로맨틱한 것을 느꼈고 그의 앞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리따운 여인이 서 있는 게 아닌가. 황룡조차 덫을 놓고 마르는 것조차 잊어버렸으니 찡긋 톤톤정 해병님이 상큼한 윙크를 날리며 손 하트를 보내자 황룡은 한치의 멈춤도 없이 신속하게 창밖으로 뛰어내려 한 줌의 해병 스매시 포테이토가 되었고 톤톤정 해병님도 자괴감을 이기지 못하고 따라 뛰어내려 해병 스매시 포테이토가 곱빼기를 이루니 그야말로 황룡 좋고 톤톤 좋은 계획이었다. 모든 해병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톤톤정 해병의 희생을 묵념하며 회의를 이어나갔고 황근출 해병님은 실패한 작전의 총책임자인 무모칠 해병의 탈영해서 잡으러 나가셨고 박철군 해병님이 맡아가지고 이어서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셨다. 상병 손으로 하는 수술은 뭐든지 잘해. 제가 알기론 전기 충격으로 포신을 강제로 예열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키! 기어! 지금 즉시 해병 의료법을 실시하도록! 황룡이 부활하고 내무반에 복귀하자마자 납치당해 의자에 옮겼다. 그리고 손수달 해병님이 전기 충격기를 포신에 갖다 대자 엄청나고 괴근과 함께 황룡의 온몸이 장난을 일으키면서 발작하기 시작하였다. 역시 과학의 힘인가? 황룡의 포신이 전기 충격으로 우뚝 솟아올랐으며 그 경이로운 풍채에 모든 해병들은 감탄을 자아내었고 황룡줄 해병이 주자 무엇의 손을 먹다며 넋을 놓고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다. 세키! 이렇게나 기압스러운 포신을 전우들과 나누지 않다니! 황건출 해병님께서는 즉시 각계 빤스를 내리고 전의 구멍을 갖다 대셨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불사! 전기가 포신을 타고 흘러와 황근출 해병님도 기쁨의 춤사위를 벌이시는 게 아니겠는가? 황근출 해병님의 포신을 보자 박철군 해병님이 달려나가셨고 해병들은 줄줄이 짬 순서대로 줄을 서서 하나로 이어지고 기쁨의 춤사위가 이어졌다. 광안의 파티는 모든 해병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해병 통닭만이 널릴 때까지 이어졌으며 전기 충격에서 깨어난 황룡은 자신 앞에 놓인 황근출 해병님의 전의 구멍을 보고는 빠르게 창밖으로 뛰어내려 릴리스 시켰다. 그야말로 경사로다. 경사로세. 라이라이 차차차 헤이 빠빠리빠 브라보 브라보 해병대. 살살 하라고 치는구. 어때? 한번 달려볼까? 오도 해병 황근출은 짜장면과 프리큐어를 좋아하는 상남자로 기동성과 공중제어가 뛰어난 공격적인 탑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 집중 탐구 오도 짜세 해병 황근출입니다. 최고선임 황근출은 아세이를 앞에서 가오잡기를 좋아하죠. 황근출의 스킬에 닿은 모든 챔피언들은 4초간 아세이가 되고 황근출은 아세이 한 명마다 강인함 6.9%를 얻습니다.
저는 기합. 황근출의 Q 스킬은 자건입니다. 짧은 거리를 돌격해 포신으로 적을 꿰뚫어 물리 피해를 입히죠. 남성 챔피언의 후방에서 사용할 경우 피해량이 74% 증가합니다. 또한 스킬에 닿은 모든 챔피언이 아세이가 됩니다. 황은출의 W 스킬은 도글 스킬로 빤스 내리기 올리기입니다. 빤스를 내려 개십장 똥구릉내를 풍겨 주변에 마법 피해를 입히는데요. 두꺼운 쌍내 덕분에 황은출은 가하는 피해가 6.9% 증가하고 받는 피해가 7.4% 감소하며 네가 선택해서 온 범인의 문제다. 적은 가하는 피해가 6.9% 감소하며 받는 피해가 7.4% 증가합니다. 이 스킬은 아세이 원위치입니다. 범인의 체력이 가장 적은 적 챔피언 한 명을 원위치! 황근출 앞으로 원위치시켜 마법 피해를 입히고 1초간 속박합니다. 이때 대상이 남성일 경우 강제로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범인의 적 챔피언이 한 명이면 체력과 원위치! 상관없이 원위치하겠죠. 궁극기는 세조 짜장입니다. 사용 시 가지가 내려가는 김에 짜장을 힘껏 싸지릅니다. 그 다음 범인의 모든 유저들은 짜장 소리에 귀가 멀어 5초 동안 스피커에서 소리가 안 나오게 됩니다. 또한 황근출을 바라보는 모든 유저들은 눈도 멀어 5초간 시원하네. 모니터가 꺼집니다. 황근출을 바라보면 되죠. 좋구만. 숨겨진 패시브는 조류에 대한 공포입니다. 조류와 날아다니는 챔피언으로부터 도망칠 때 이동 속도를 얻습니다. 지금까지 황근출 챔피언 집중 탐구 백수묵시록이었습니다. 이제 협곡을 수색하며 싱싱한 아세이들을 자진입대 시키세요.
Hello, Mr. Barnes. I've been sent by the United Nations to evaluate you. Do you mind if I sit? Your first name is James? I'm not here to judge you. I just want to ask you a few questions. Do you know where you are, James? I can't help you if you don't talk to me, James. My name is Bucky. Tell me, Bucky. You've seen a great deal, haven't you?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You feel that if you open your mouth, the horrors might never stop. Don't worry. We only have to talk about one. What the hell is this? Why don't we discuss your home? Not Romania. Certainly not Brooklyn, no. I mean, your real home. Желание. Ржавой. Stop. 12. Stop. Разведь. 5. 9. Добре качестве. Возвращение на родину. 1. Грузовый вагон. So that's... Я готов отвечать. Mission report. December 16, 1991. 해병국밥. 아! 듣기만 해도 든든한 그 이름. 때는 6974년 6월 974만 6974일 돈요일. 새 아세이들을 잔뜩 긴바이 쳐온 날이었지만 성태는 드물게 개식장 똥구름 내나는 활기가 아닌 침울함에 잠겨있었다. 무모칠 해병님과 도종정 해병님께서 오도봉구로 육군 훈련소를 습격하여 한때 조교와 훈련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던 신선한 아세이들을 잔뜩 납치해온 것은 좋았으나 배신한 기열진파 황룡이 네모반 입구에 참새 그림을 잔뜩 붙여놓고는 빨간 마우라를 부르며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 기열한 참새들의 습격이다! 기열 황룡 내놈! 또!
무모칠 해병님과 도두정 해병님이 역돌격하신 틈을 타 훈련병들을 모두 납치하여 감금한 것이었다. 이 어찌 해병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있겠는가. 이에 황근철 해병님과 박철군 해병님께서 내부반 내의 아사이드를 구출하러 내부반에 접근하였으나 기열 황룡은 벽에는 전투기 그림을 그려놓고 벌써 69시간째 빨간 마우라를 틀어 해병의 접근을 완전 차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거기다가 눈으로 하는 감시 뭐든지 잘해 해병의 보고에 의하면 내부반에 감금된 아세이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병의 가죽을 쓰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감사합니다. 꼼짝없이 저 똥개이들에게 주는 줄 알았습니다. 성함이 황룡이라고 하셨죠? 돌아가면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세이들이 성체를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5도 해병들이었지만 1Q2W324R 느낌표 해병님께서 확인해본 결과 광말풍 중령의 인맥으로 공군 수송병들을 데려와 저들을 탈영시킬 계획이라는 것을 전하고 뇌가 반이나 타버리니 5도 해병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침착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전대미문의 사태에 모든 5도 해병들이 일제히 포신을 맞대고 마라톤 회의를 열었다. 도중 한 아세이가 주제도 모르고 저딴 거 따위 그냥 돌격해서 데려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을 했다가 순식간에 해병 수육이 되어 회의 도중에 새참이 되어주는 희생정신까지 보이니 모든 해병들이 하나가 된 아름다운 순간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5도 해병 최고의 브레인 대갈돌박 해병과 떠오르는 신성 김하늘 해병, 인터넷 검색의 달인 마인크래프트 무료다운 해병 셋의 주도하에 6.9초라는 오랜 인고의 시간 동안 고뇌한 끝에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뽀르삐뽀 뽀르삐뽀 뽀르삐. 악!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면 저들이 안에서 나오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 이 어찌나 기압스러운 해결책이란 말인가. 해병들이 접근할 수는 없지만 아세이들이 황룡의 술술을 떨쳐내고 나오는 것도 황룡도 막지는 못할 것. 방침이 정해지자 그들은 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다. 황룡이 아세이들을 납치한 내부반 앞에서 마치 과시하듯 해병 수육과 해병 짜장을 먹어치웠다. 수한 개심장 똥구름내가 내부반에 풍기면 그들 또한 배가 고파서라도 나올 것이라는 기압스럽고 전혀 빈틈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발상. 눈으로 하는 감시는 뭐든지 잘해 해병의 증언에 의하면 안에 갇힌 아세이들은 황룡이 구해오는 라면 같은 먹지도 못할 기열 해병 똥 같은 걸 먹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니고 하니 그들이 해병 부두의 맛깔스러운 냄새를 맡으면 기가 막혀가지고 뛰쳐나올 것이 분명해 보였다. 아니 뭐야, 야, 바깥에서 뭔 이상한 냄새가. 아 씨발! 저게 뭐야! 하지만 황룡의 세뇌 또한 만만치 않은 것 같았다. 아 씨발, 저 새끼들 사람이 똥을 먹는다. 그 뒤로도 내무반 앞에서 기압차게 해병 전율을 실시. 진떡팔 해병님의 수많은 해병 부두 조리 시연. 사람을 가지고 뭐 할 거야? 아저씨 박 좀 보지 말라니까요. 마철도 해병님의 해병 짜장 생산 시연 등 수많은 유혹을 해보았지만 아내던 아세이들은 이따금씩 고개를 내미는 자들 모두 돌을 하며 창문을 닫아버릴 따름이었다. 근본적인 방법이 틀렸음을 느낀 해병들이 다시금 포신을 맞대었다. 우선 정보의 필요성을 느낀 5도 해병들은 눈으로 하는 감시는 뭐든지 잘해 해병과 1Q2W324R 느낌표 해병의 도움을 받아 내무반 안의 상황을 다시금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1Q2W324R 느낌표 해병의 뇌가 타버리는 찐바가 발생했으나 그들의 희생에 모든 해병들이 경례를 바쳤다. 이후 그 자리에 나타난 영문 모를 해병 수육 2접시를 모두들 나누어 먹으면서 차분히 회의를 다시금 진행하였다. 우선 1Q2W324R 느낌표 해병이 녹음해온 당근된 아세이들의 대화가 마라톤 회의장에서 재생되었다. 아, 죄송합니다.
맨날 라면만 먹여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아니요. 쟤들 밖에서 못 처먹는 집 왔는데 제가 밥 투정을 어떻게 합니까? 엄마 밥 먹고 싶다. 뜨끈한 국밥도 먹고 싶고. 아저씨들, 내일 다른 라면이라도 좀 가져올까요? 혹시 짜파게티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이제 평생 짜장은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때쯤에서야 오도 해병들은 깨달음을 얻었다. 아스테이들 모두 잘 들어라. 지금부터 우리는 해병 국밥을 만들겠다. 해병 국밥! 흘러빠진 사제 음식에 거부감을 느끼는 해병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해병은 먼 옛날 오도 해병들이 민간인이던 시절 기억 속에서 저 음식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다. 거기다가 국밥과 수육은 매우 가까운 음식이라고 하니 오도 해병들은 마치 아세이들이 벌써 밖에 나온 것만 같아 기뻐하며 조리를 시작하였다. 먼저 하얀 육수가 배어들 올챙이 크림과 잔뜩 냄비에 부어넣고 그 안에 해병 수육을 썰어 넣는다. 또한 머리가 들어간 국밥을 소머리 국밥이라고 하니 소처럼 일하는 대한민국의 해병 아세이의 머리를 떼가지고 마찬가지로 넣었다. 그렇게 완성된 해병 국밥. 고기만 해도 든든하여 행군을 불코스로 뛰며 싸가지 풀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영롱한 차태란 오도 해병들은 맛있어 보이는 요리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이 또한 아세이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다. 74시간의 기다림 끝에 한 아세이가 해병 국밥의 기운을 느꼈는지 자기 발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준비된 해병의 자세. 그 아세이는 수줍음을 감추려고 하는 듯 마치 문을 잘못 열어가지고 재빨리 다시 들어가려는 연기를 했지만 해병 국밥을 먹을 생각에 기대가 되는지 벌써부터 덜덜 떠는 것이 오도 해병들의 눈에 들어왔다. 아저씨들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얼마나 먹고 싶으면 이렇게 벌벌 떨면서 해병 짜장과 해병 맥주를 지리다니. 너무 좀 지린 거야 개새끼들아. 징떡할 해병님께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릇에 담긴 해병 국밥을 내밀자 와 이게 뭐야 씨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 자리에서 해병 박선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씨발 그거 치워 이 족같은 새끼들아. 옛말에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아주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 아니겠는가. 제일 먼저 탈출한 아세이를 칭찬하는 의미를 겸하여 무려 해병대의 전설 황근출 해병님께서 직접 해병 국밥을 먹여주시는 영광을 아세이에게 수여하셨다. 새끼. 누구세요? 새끼. 식사. 넌 뭐야 씨발 새끼야. 이거 놔. 나갈 거야. 그딴 거 안 참는다고. 네가 선택한 해병대다. 악으로 깡으로 먹어라. 안 선택했다고 씨발. 아세이가 배가 많이 고팠는지 입을 벌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아직 오도 해병 말투가 안 나오는 것이 황근출 해병님의 심기를 건드렸으나 황근출 해병님은 곧 바다와도 같은 넓은 마음으로 아세이의 말투를 전부 용서하시고 그릇을 들었다. 씨발 그만해. 씨발 살려줘. 황근출 해병님이 직접 밀어 넣어 주시는 해병 국밥의 맛을 느끼며 해병 정신에 취하는지 물이 흘러나왔다. 며칠 뒤 내무반에서 보호받던 육군 장병들은 군용 트럭 하나를 몰고 찾아온 공군 수송병의 도움을 받아 지옥 같은 해병 성체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나가는 문 앞에서 황룡의 보호를 받으며 견딘 육군 훈련병들과 조교들은 한 명 한 명 황룡과 뜨거운 악수 혹은 포옹을 나누며 황룡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안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황룡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작별을 나누는 와중 공군 수송병이 의아해하며 황룡에게 다가와 물었다. 전우님, 한 명이 모자란데요. 그 아저씨요. 그 아저씨는 안 쓰셔도 됩니다. 황룡이 침묵했고 육공장병들은 일제히 눈을 감았다. 한편 해병성첸의 주기장 진떡팔 해병님께서는 새로 주기장에 들어온 후임 하나를 보고 매우 흐뭇해하고 계셨다. 그날 황군줄 해병님께 해병국밥을 대접받은 후 썩은 동태눈깔 같은 눈으로 해병 정신을 깨달은 아세이는 그 감동을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기장으로 간 것이었다. 그곳에서는 해병국밥을 만드는 아세이들의 손놀림은 마치 이 인류에 태어난 것만 같았다. 올챙이 크랩을 한가득 냄비에 붓고 거기에 잘게 썰은 해병 수육에 맛내기로 아세이의 머리 하나를 통째로 넣은 보기만 하여도 뱃속이 아주 든든해지는 해병국밥. 그때 황근출 해병님께서 직접 주기장에 오셔서 그 아세이를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어제까지만 하여도 싸제 말투를 쓰던 아세이였지만 단 하루, 즉 69시간 만에 5도 짜세 해병에게만 보인다는 악기발일로 문들기 시작한 아세이를 보고 황근출 해병님께서 물으셨다. 아세이! 해병 생활에 불편은 없나? 없습니다. 좋다, 아세이! 이름을 말해보도록! 제 이름은 국종납입니다. 그 말에 진떡팔 해병님과 마철도 해병님이 숨을 삼켰고 황근출 해병님의 눈썹이 잠시 꿈틀거렸지만 한 번만 더 용서하기로 한 황근출 해병님. 아세이! 다시 한번 이름을 말해보도록! 제 이름은 역시 악기발이가 보이기 시작한 해병답게 두 번이나 찐빨이 쳐지르는 일은 없었다. 제 이름은 국밥에는 깍두기 국물입니다. 오! 아세이마저 단 하루 만에 5도 짜세 기압 해병으로 바꾸어버린 뜨끈하고도 든든한 해병 국밥이요. 국밥에는 깍두기 국물 해병은 이후 해병 고추장과 해병물을 이용해 해병 깍두기를 만들었으니 이것이 바로 해병 국밥이 가져다준 전회라고 할 수 있겠다. 라이라이 차차차 브라보 브라보 해병.